선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예. 초선 도전하는 기분으로 이번에도 열심히 뛰었죠. 자유선진당이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아주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아직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비대위에서 그 당의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우리 충청도 주민들이 우리 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지 않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기간 중에 그 방송 3사가 조사에서 발표한 권위 있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충청도 사람들 48% 이상이 지역 대표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이 이번에 여러 가지 안팎의 아주 악조건 때문에 그 정서를 표로 결집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아직도 대전과 충남의 지방정부,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의회는 절대 다수를 우리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뿌리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지금 이 지역 패권 구도에서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는 충청 지역 정서라고 하는 지지 기반이 있고요. 또 5명 의석이 아직 적지만 이건 충분히 당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 인물과 정책, 비전 이런 것을 놓고 차분하게 치러진 총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권 전초전으로 구도가 잡혔죠. 특히 이제 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종북주의 또 급진 좌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진보당하고 완전히 정체계인데 선거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터진 이슈도 총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무슨 민간인 불법 사찰이니 무슨 또 막말 파문이니 아주 선거가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 MB 정권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좌파 정권을 막고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이냐 막 이런 가파른 선택을 강요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깃발도 보이지 않고 인물도 보이지 않고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런 걸 다 예상을 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하여튼 안팎의 아주 여러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 불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양대 세력이 거칠게 대권 전초전으로 몰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3당인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는 우선 세가 약하다 보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가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권 전초전 구도에 끼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받기가 어려웠고요. 하여튼 원래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국회는 그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총선 아닙니까? 어느 당 또 어느 사람을 정권을 잡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양대 정당이 그렇게 몰고 갔고 또 모든 매체들도 어느 편에 서가지고 그 물결 속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버리는 바람에 아주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죠. 그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말고 지난번 총선 때는 이명박 그때 후보가 압도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표를 얻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취임하고 2달 뒤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데서도
완전히 이제 한나라당 세상이 돼버렸다. 이래가지고 기초의원이고 광역의원이고 시장이고 다 당을 옮겨서 한나라당으로 가버린 상황에서 총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 남도, 북도, 대전에서 충북 한 군데만 빼고는 한나라당이 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의 정책, 비전, 또 그 인물의 자질 이런 거를 놓고 차분하게 총선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전초전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 급진적인 좀 진보당하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이 덜커덕 손을 잡고 뭐 좌파 세력의 거대한 그 말하자면 뭐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위기 의식이 닥쳐오니까 온건하고 또 합리적인 뭐 보수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긴장해가지고 이제 이 새누리당 쪽으로 많이 쏠려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그 물결의 한 요인이죠. 뭐 말하자면 다음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강박관념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충청도는 원래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약간은 보수적인 이런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물론 뭐 그렇지만은 아직도 민주당이 제법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인물의 차이, 후보 인물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MB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하게 먹혔는지 또 아니면은 그래도 이 좌파로 정권이 넘어가는 걸 견제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더 강하게 먹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좀 더 온건하고 보수적인 이런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사실은 뭐 여론조사에서는 뭐 좀 밀리는 걸로 나타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래도 심대평 대표가 당선될 것으로 이렇게 저나 우리 당에서 많이 이제 믿었는데 결과는 역시 여론조사에 나타난 그대로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심대평 대표가 당의 대표이고 또 그 세종시가 상당히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몇 배로 큽니다. 우리 당에요. 그래서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뭐 우리 당에 그런 뭐 좀 혼란이나 뭐 이런 분쟁이 뭐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실은 다른 당에는 더 큰 혼란과 분쟁이 있었거든요.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은 뭐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이 두 거대 정당이 말살하려는 게 기본적인 의도예요. 그러고서 이제 충청을 서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 언론 상황도 결국은 그 어느 쪽 한편을 이렇게 편드는 이런 성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당의 뭐 좋은 점 이런 것은 뭐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좀 흠을 잡을 수 있는 뭐 분쟁이 있으면은 그걸 아주 과장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나쁘게 보도를 해서 지역 주민들도 아주 실망하고요. 또 우리 당에도 큰 아픔을 주고 이랬습니다. 뭐 크든 작든 정당을 운영할 때는 안에 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작으니까 또 그런 말살하려는 그 거대 세력들이 있으니까 더 아주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허점을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허점을 보인 우리에게 물론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무언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향해서 이제 투쟁을 하다 보면 당의 단합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너무 매달려도 안 되지만 잊어버려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놓고 보면은요, 이 정권을 과거 10년간 잡았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진보당하고 손을 잡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역풍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세력이 손을 잡고 연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돌진한다는 것은 뭐 이미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주당이요, 이 과거에 김대중 정권 잡을 때 이 민노당하고 손잡고 잡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노당 후보 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파 중에 우파인 김종필, 박태준 두 분하고 손을 잡고 정권을 잡았어요. 만약 우파 세력하고 손을 잡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공동정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도 우파 중에 우파인 정몽준 당하고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마지막 날 깨져가지고 연합 정권까지 구성 안 했지만 결국은 그 힘 때문에 정권을 잡은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비추간 역량, 또 이번에 MB 정권의 실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전략을 택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아주 급진적인 또 종북적인 진보당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손을 잡고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또 이번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당은 지금도 강령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 해체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거기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두 세력이 연대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과거에 뭐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도 좌파 정권이라고 우리 보수 우파들은 많이 비난도 하고 공격도 했지만요. 그 정권들은 그래도 우파하고 손을 잡고 힘겹게 정권을 잡았고 또 스스로 조심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속 알맹이까지 전부 다 그런 그 노선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한미 FTA도 그냥 찢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힘들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또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취한 그 민주주의의 가치나 또 시장 경제를 통한 물질적인 역량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가지고 더 멋진 통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 12월 대선이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 좌파 연대 세력의 도전을 쉽게 잠재울 수 있다는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이번 선거에서도 득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도권에서도 뭐 의석수도 이겼을 뿐더러 이렇게 득표수도 그렇고 전국 전체로 보더라도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당을 갖다 나눠봤을 때 거의 비슷하죠. 이쪽이 조금 앞섭니다. 좌파 쪽이 좀 앞서는데 문제는 지금보다 15% 가까이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저의 신념, 뭐 제가 추구하는 노선이나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좀 그런 관점도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누리당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이 새누리당은 현재 이 말하자면 낡은 지역 패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말하자면 냉전 시대에 공짜로 누리던 그 보수 우파의 가치, 그 기득권 의식에 안주하고 있어요. 네. 보수 우파의 가치는 원래 이 투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고결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 그냥 뭐 일방적으로 이 반대를 눌러버리고 그 자기들이 어떤 그동안 권위주의 체제나 이런 과정에서 또 독점 개발 경제 이런 시대에 축적한 기득권 의식에 그냥 안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또 유연하게 이렇게 폭넓게 지지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지지를 확대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뭐 많은 사람은 딱딱한 우파라고 이렇게 보수 우파 뭐 또 저쪽에서는 뭐 꼴통 보수 우파니 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뭐 영어로 말하면 리버럴한 네. 그 다양한 사회 가치에 다양하게 접근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진정한 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우파. 그리고 특히 뭐 민생 문제도 그렇지만요. 민족 문제인 북한에 대한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DJ 정권 때 이제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변화가 안 됐어요. 뭐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본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우리를 실망시켰잖아요. 더 그 나쁜 방향으로 체제가 강화되고 또 핵실험도 하고 하여튼 이 문제가 더 나빠졌어요, 상황이. 그걸 핑계 삼아서 지금 새누리당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두려워하거나 또는 귀찮아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나가고 있어요. 또 뭐 이쪽은 뭐 심지어는 북한을 추종하기도 하고 또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 현상적인 평화 이거를 마치 본질로 착각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북한이 무슨 혁명 무력을 가지고 뭘 이쪽을 뭐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그 민주주의라는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또 물질적인 역량이 북한을 수십 배 압도하고도 남는데 이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이 풀어가지고 통일도 하고 위대한 통일된 조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단 한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틀 안으로 그 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비겁하고 또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딱딱한 그 틀 안으로 다 모여 넣으면은 보수 우파가 이길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우파는 분열이 아니죠. 분열은 똑같은 동질적인 것들이 뭐 어떤 사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뭐 찢어지는 게 분열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보수 우파 안에서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다 우파 아닙니까? 일본의 자민당하고 민주당이 다 우파예요. 그 분화되는 것입니다. 분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보수 우파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죠. 저는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타파하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확대하는 그런 이 창조적인 분화 과정을 통해서 지지를 넓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뭐 연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 파괴력도 있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런 것을 분열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그 결과는 더 참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자유선진당이 충청 지역 대표 정당이다. 이거를 너무 강조했어요. 전면에 예.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역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뼈와 같아서 겉으로 내세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생 문제나 또 민족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 또 뭐 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와 선명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깃발을 우선 높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다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우리의 독자적인 후보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략적인 그 선택은 국민 여망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지난 4년은 무소속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앙 정치는 할 수도 없었고 제가 스스로 좀 멀리 했죠. 이제 우리 지역 발전 또 지역 주민들 뭐 민원 이런 거 해결하는데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당이 이렇게 이제 위축되면서 당 대표가 또 전격 사퇴하고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비대위 구성에서 이제 제가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 수습하고 재건하는 일에 제가 나섰는데 지금은 좀 뭐 어리둥절하죠. 오랜만에 이제 중앙정치인에 나왔는데 그것도 뭐 또 편한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당을 우선 이 불씨를 잘 살려서 수습하고 또 당원들 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또 용기를 북돋아서 단합시키고 또 외부에서 우리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좀 잡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너무 지역만 이제 앞세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선명하게 차별화되는 가치, 목표를 이제 내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조직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뭐 지금 이 제도 정당은 양대 정당인데요. 양대 정당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념 정당이 진보당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제도 정당에 절망하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거의 50% 가깝다고 생각해요. 40%를 확실히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기대가 그 안철수 교수한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제도 정치하고는 일절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 현상은 안철수 현상의 본질을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 제도 정치의 비극적인 상황을 웅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제도 정치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걸음씩 하는 수밖에 없죠. 네티즌 여러분, 특히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 젊은 네티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해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그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벌써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이혼도 제일 많이 하고 아이도 제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 대란과 빈부격차 또 급속한 노령화라는 이 사회 경제적인 모순 때문에 특히 절망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네티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모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 정당들이 일으키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선풍은 네티즌 여러분들을 더욱더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것이 저와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활력 넘치는 그런 성장과 또 정의로운 분배, 그 균형 위에서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도
비겁하게 등을 돌리거나 또 비굴하게 추파를 던지면서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자유로운 정치적 민주주의 또 더 번영하는 경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 그리고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비록 당은 작지만 더 선명한 깃발을 내세우고 정직하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노력을 많이 살펴주시고 많은 힘과 용기를 보태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